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월드컵 3차 예선 쿠웨이트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경기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 유무가 아닐까 싶거든요. 아무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팀에서 약간의 관리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내비쳤었죠. 이 기사였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입스위치 타운전을 앞두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부상 이후에 다시금 팀에 복귀시키는데 신중하게 접근을 했었다. 신중한 접근이라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웨스트햄전에 복귀한 다음에 바로 다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었던 알크마르전, 팰리스전, 그리고 맨시티전 이 세 경기를 손흥민 선수를 의도적으로 출전시키지 않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엄밀히 말하면 부상은 아니지만 경기에 나와서 또다시 부상을 당할까봐 출전 시간을 제한적으로 부여를 하면서 100%의 몸 상태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었죠. 그러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협력해서 손흥민의 몸 상태를 최고로 끌어올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과 그들의 계획에 관여하는 것을 나는 꺼려하는 편이다. 왜냐면 내가 호주의 감독직을 했을 때 각 클럽의 감독들이 나에게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쨌든 국가대표팀과 클럽 감독은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력을 하기 위한 접근 방식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는 건강한 손흥민을 원하는데 아마도 국가대표팀도 최근에 손흥민의 몸 상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고, 손흥민도 신체적으로 아주 좋은 컨디션일 때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기에도 아스톤빌라전과 갈라타사라이 이 두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교체로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은 부상을 입었고 다시금 복귀를 시켰는데 웨스트햄전에서 다시 부상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손흥민을 그 부상을 당했던 사이클에 다시금 넣고 싶지 않다. 만약에 손흥민을 몸 상태가 100%가 아닌데 밀어붙이면, 특히나 부상에서 복귀를 했을 때 부상에 대한 사이클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손흥민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관리를 하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야기는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를 100%로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풀타임을 뛰게 만들거나 무리하게 선발 출전을 시켜서 손흥민이 다시금 부상을 당하거나 컨디션을 100%로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건데, 손흥민 선수는 이미 쿠웨이트로 넘어가서 대표팀 훈련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도 어떻게 인터뷰를 했냐면, 손흥민의 몸 상태는 대표팀에 매우 중요하고 건강한 손흥민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손흥민이 대표팀에 합류하는 대로 면담을 통해서 출전 시간을 결정할 생각이고 몸 상태에 무리시킬 생각도 없고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판단하겠다. 그러면서 토트넘에서 아무래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보니까 토트넘에서 대표팀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없었다. 다만 손흥민은 토트넘에서도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선수다. 그래서 대표팀 경기도 중요하지만 소집한 선수를 건강하게 돌려보내는 것도 소속팀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무리해서 경기에 나오게는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홍명보 감독도 했거든요. 물론 지난 입스위치 타운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교체 없이 풀타임으로 경기를 또 소화를 했습니다. 이 경기가 이제 아무래도 입스위치 타운, 토트넘을 만나기 전까지는 1승도 거두지 못했던 팀이다 보니까 토트넘이 만약에 득점을 조금 더 많이 하면서 앞서 나가기 시작을 했다면 손흥민을 좀 빼주면서 컨디션 관리를 했을 거예요. 아스톤빌라전도 이기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를 빼기도 했었고, 갈라타사라이전은 심지어 지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를 빼면서 관리를 해줬죠. 그런데 이 경기는 이제 입스위치 타운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승점 3점이 꼭 필요했던 경기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빼지 않고 풀타임을 뛰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토트넘이 오히려 입스위치 타운을 따라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뭐 경기 중에 약간 휴식을 취한다거나 경기의 템포를 조금 이제 약간은 낮추면서 경기를 했던 게 아니라 경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정말 전력을 다해서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는 건 당연히 손흥민 선수의 체력도 어느 정도 이 입스위치 타운전에 많이 소모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쿠웨이트전에 선발로 출전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는 손흥민 선수가 또 판단했을 때, 그리고 이제 대표팀의 의료진이 판단을 했을 때 결정을 좀 할 거고, 다만 여기서 다행인 건 한국으로 오는 것
것보다 쿠웨이트로 넘어가는 것이 아무래도 비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피로도는 한국으로 와서 경기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 선발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거든요. 일단 우리가 월드컵 3차 예선 B조에서 요르단과 이라크를 지난 라운드에서 모두 이겼기 때문에 한국이 단독 1위로 앞서가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라크와 요르단과 승점 3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약간의 여유는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만나는 팀이 쿠웨이트와 팔레스타인, 우리 조에서 가장 하위권으로 예상되는 팀들과의 경기다 보니까 전력 차이도 사실 많이 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어느 정도 휴식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문제는 뭐냐면 일단 손흥민 대신에 왼쪽 라인에서 뛸 수 있는 황희찬이라던가 그리고 지난번에 또 부상을 당했던 엄지성이라던가 이 두 명의 선수가 일단 빠져있기 때문에 왼쪽 라인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지금 배준호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정우영 이 두 명의 선수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현주 선수도 나올 수 있지만 이현주 선수는 국가대표팀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한 상태죠. 아직까지 이제 황희찬이라던가 엄지성 이 선수들이 부상에서 복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복귀를 했더라도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뽑히지 못했으니까 왼쪽 라인에서 손흥민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 왼쪽 라인에서 1번 옵션이 손흥민 그리고 손흥민의 빈자리를 잘 채워줄 수 있는 선수가 황희찬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황희찬까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왼쪽 라인의 주전 멤버로 배준호, 정우영, 이현주 이 3명의 선수 중에 한 명을 출전시키는 게 과연 홍명보 감독이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선택이냐라는 게 이제 아마도 쿠웨이트전에 선발 라인업을 구성하면서 홍명보 감독이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웬만하면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손흥민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난번 10월 A매치 때 황희찬과 엄지성이 모두 부상을 당했을 때 매우 잘해줬던 배준호 선수가 손흥민이 나오지 않는다면 왼쪽 라인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치도 살펴보면 뭐 당연히 오른쪽 라인에는 정우영 선수도 있지만 이강인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높고요. 그리고 중앙 지역에는 이재성, 홍현석, 이현주 3명의 선수가 있지만 여기서도 우리의 주전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는 이재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이재성 선수는 우리가 이라크전과 요르단전에서도 승부를 결정짓는 플레이를 계속 보여줬으니까 당연히 빠질 수 없는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요 자리가 아마도 계속 홍명보 감독이 고민하고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 주민규, 오세훈, 오현규 이 3명의 선수 중에서 어느 선수가 지금 특출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다만 여기서 홍명보 감독이 직접 오현규 선수를 보러 가기도 했었고요. 오현규 선수가 지금 몸 상태가 이 3명의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 선수의 경합에서는 오현규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는 황인범과 박용우 2명의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풀백 자리는 이명재와 서령우 그리고 골키퍼는 조현우 중앙 수비수 자리에는 김민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다만 이제 센터백 라인에는 김민재의 파트너가 누가 될 것이냐가 또 포인트거든요. 정승현이냐 조유민이냐 아니면 다시금 복귀를 한 권경원이냐 아마 이 3명의 선수 중에 한 명을 홍명보 감독이 고민을 할 건데 지난번 A매치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조유민 선수가 아무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때처럼 우리가 변형 3백을 만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쿠웨이트가 기본적으로 본인들보다 강팀을 만났을 때는 5-4-1의 형태를 취해요. 그리고 이 5-4-1의 형태를 취했을 때 뭐 당연하게도 수비를 정말 촘촘하게 만들면서 극단적인 수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홍명보 감독이 변형 3백을 만든다고 한다면 지난 9월과 10월 A매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서령우 선수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가고요. 이명재 선수가 김민재, 조유민과 3백을 만들 때가 많죠. 그럼 이렇게 3백을 만들었을 때 이명재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오버래핑을 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조유민 선수도 엄청나게 이명재처럼 오버래핑을 하는 편은 아니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는 올라가서 볼 배급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 3백을 만든다는 건 최후방에 3명의 수비수가 배치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위쪽에 공격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3명의 선수가 뒤에 있는 건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황인범 선수가 약간 올라가고 이때 뭐 조유민 선수가 살짝 올라가서 볼 배급을 한다거나 이러한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이 앞 공간을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조유민 선수가 아무래도 이러한 빌드업적인 능력이
매우 좋은 선수다 보니까 조유민 선수가 김민재의 파트너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서령우 선수가 올라갔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좀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러한 형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쿠웨이트가 워낙에 공격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명찬 선수가 옵버래핑을 할 때 손흥민 선수나 혹은 배준호 선수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투톱의 형태처럼 공격 숫자를 늘려주는 이러한 모습도 가능하거든요.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나왔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투톱처럼 움직이면서 최전방의 공격 숫자를 2명으로 늘려주고 상대 수비가 밀집해 있을 때 수비가 공격수에게 분산이 되도록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쿠웨이트의 밀집 수비를 풀어낼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변형 3백을 만들다가 이명재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왼쪽 라인에 있는 손흥민이나 배준호가 조금 더 가운데로 밀집을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왼쪽과 오른쪽에서 이명재와 서령우가 경기장을 넓게 써주고요. 이때 수비가 약간 끌려 나오면 이 가운데 지역에 오현규, 손흥민, 배준호, 이강인, 이재성 우리의 공격 숫자가 가운데에도 밀집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비가 약간 공간이 생기면 침투를 해 들어가는, 그리고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쿠웨이트가 물론 이제 우리 조에서는 약팀으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이라크와 요르단을 만났을 때 1대1과 0대0 수비적으로 정말 밀집 수비를 만들면서 끝까지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는 오만에겐 4대0 패배, 팔레스타인과는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 두 경기는 아무래도 이라크와 요르단과 비교해서 쿠웨이트가 오히려 조금 더 공격적인 컨셉을 가지고 나왔던 경기였고, 아마도 우리와 했을 때는 요르단과 이라크 때처럼 정말 밀집 수비를 보여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쿠웨이트의 밀집 수비를 얼마나 빠르게 무너뜨리느냐에 따라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손흥민 선수의 출전 시간도 어느 정도 조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득점을 한다면 손흥민을 조금 일찍 빼주면서 손흥민의 컨디션을 관리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지난번에 오만전처럼 경기가 팽팽하게 지속되면 손흥민 선수를 빼지 못하고 풀타임을 뛰게 만드는 그러한 또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왔을 때 빨리 득점을 해야 되는 미션이 추가가 되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손흥민 선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경기를 쉽게 풀어나간다면 손흥민 선수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경기를 쉽게 풀어나가지 못한다면 비기고 있거나 혹은 지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 된다면 손흥민 선수의 투입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의 출전 시간이 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출전 시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게 이번 A매치 동안 아마 가장 큰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